안녕하세요. 연상한기 한국사 박지엠입니다. OT 강좌에 이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사를 하나씩 핵심적인 사항을 갖다 연상한기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그 제 1탄입니다. 바로 구석기 시대 유물유적 연상한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OT 강좌를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상한기 한국사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연상암기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같이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만 이 강좌가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탄인데요. 1탄, 이제 구석기 유물유적 연상암기인데요. 자, 연상암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암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다가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읽고 이해를 하고 거기서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니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낱말을 갖다 추출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연상암기법의 적용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제 구석기 시대 이제 유물유적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사항을 갖다 끄집어내 놨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그림을 띄우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일단 큰 제목이 이제 구석기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방구석에서 이제 이동해온 한 가족을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구석기는 이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돌을 다루는 정도, 기술에 따라서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죠. 그래서 한국사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시기별로 이제 암기를 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조선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각 시기별로 어떤 대상을 1대1로 매칭을 시켜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갖다가 결합을 시켜서 암기를 하면 굉장히 쉽게 또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물 전기, 중기, 후기가 있고 유적 전기, 중기, 후기가 있는데 유물은 이제 구석기 시대에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그리고 유적에 대해서는 전기, 중기, 후기를 동굴을 3개를 그려가지고 하나씩 오른쪽에서부터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해가지고 1대1로 매칭을 해가지고 이제 연상 결합해서 암기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처음에 이제 유물인데, 유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지요. 그러니까 굳이 말을 바꾸거나 해가지고 형상화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이제 머릿속에서 어떤 아빠, 엄마, 아들의 모습을 갖다가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구석기 시대 유물 이제 전기 아빠가 있죠. 아빠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 주먹으로 도끼를 꽉 쥐어봐요. 그리고 사슴에게 다가가지고 찍어버리죠. 확 찍는데 그만 사슴이 눈치를 채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화가 난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돌로 막 던지면서 돌팔매질을 합니다. 이러면서 연상이 끝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고자 하는 사항들을 갖다 서로 연결을 해서 결합하는 걸 우리가 이제 연속결합법이라고 하는데, 자, 머릿속에 그려지셨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물 중석기예요. 엄마의 차례죠.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칼국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막 밀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콕콕콕 찌르죠. 그리고 나서 칼로 잘라가지고 이제 칼국수를 완성하는데 구석기 시대 무슨 칼국수냐고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연상한기에서는 불가능한 게 도대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음식을 칼국수를 다 만들고 나니까 등이 가려워요. 그래서 효자손으로 등을 긁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들이 말이죠. 아빠가 이제 사냥에 실패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가슴과 배를 땅에 대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새기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바로 바보라고 새기고 있어요. 사냥 실패한 게 그렇게 큰 독이 됐나 봅니다. 자, 연상 끝.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연상을 해 들어가는데, 자, 유물 기억하시겠죠? 전기에 아빠였죠. 중기는 엄마, 그리고 후기는 아들. 이렇게 이제 시기를 나눠서 암기해야 될 거는 대상을 정해가지고 결합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자, 전기, 뭐가 있을까요? 주먹으로 도끼를 꽉 줬어요. 주먹 도끼죠. 자, 그리고 뭐 합니까? 이제 사슴에게 달라서 찍었죠. 집게가 있고, 그리고 뭐 합니까? 사슴이 도망가니까 돌팔매질을 했죠. 이제 거꾸로 합니다. 바로 이제 요거 하나 이제 말을 조금 바꿨네요. 팔맷돌이죠. 팔맷돌. 이제 조그만 돌, 네, 어떤 동물이나 대상을 향해서 던지는 돌을 갖다 팔맷돌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제 구석기 이제 전기의 유물인데
보통 이제 사냥용으로 많이 쓰였죠,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엄마가 뭘 했었죠? 바로 밀었었죠, 밀개. 그리고 뭘 합니까? 밀개. 등을 긁었죠, 긁게. 그리고 뭡니까? 일단 나뭇가지를 콕콕 찔러봤죠. 요거는 이제 조리에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콕콕 찌르게 했죠. 그리고 칼로 잘랐어요, 밀가루를. 그래서 이제 돌칼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 중요하죠. 아이가 가슴과 배를 땅에 댔어요. 가슴과 땅을, 배를 승배 찌르게죠. 승배 찌르게. 네, 승배 같은 이제 조그맣고 날카로운 돌을 이제 창에 이제 이어가지고 쓰기도 했죠. 그리고 새기게, 연모죠, 연모. 자,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고 여러분은 이제 그 이미지만 아빠, 엄마, 아들 모습만 머릿속에서 한 장 찰칵 찍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연상 결합했는지, 여러분의 연상 결합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억은 오래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적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부러 써놨는데, 이제 처음 자리니까요. 그래서 핵심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열심히 읽고서 근거 유적지가 어떤 의미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왔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핵심적인 유적지 지명이죠, 지명. 지명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을 끄집어내고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말을 바꾸는 겁니다. 왜요? 이미지를 떠올리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단양 많이 나오죠. 우리 재단 위에 양이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금귤은 황금색 이제 굴인데 귤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핵심어에서 형상화 시키는 겁니다. 말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죠. 왜 이러냐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연상기법의 핵심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뭘 이해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자, 그리고 같은 방법을 합니다. 자, 상원, 우리 탤런트 박성원 씨를 떠올리죠. 박성원 씨 다들 아시죠? 아주 유명한 탤런트가 검은 모래는 뭐 검은 모래로 바꿔도 되겠네요. 그리고 공주는 뭐 마침 박상원 씨를 형상화시켰으니까 박상원 씨의 딸 공주, 아주 이쁜 공주가 뭘 하고 있어요? 석장리, 10,000원짜리 석장을 들고 흔들고 좋아하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제가 이제 바로 이제 그림으로 띄워드릴게요.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 동굴에 입구에서 그 검은 모래로 장난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박상원이에요. 그 앞에 공주가 10,000원짜리 석장을 들고 흔들고 있어요. 공주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연천이에요, 연천. 이건 아주 유명하죠. 연분홍색천이라고 바꿔보세요. 연분홍색천. 자, 저 여기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연천 전곡리를 만약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거기에 뭔가 이미지가 남아있겠죠? 그럼 이렇게 고상하게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는 갈 수가 없고, 특히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런 데는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떠올리기 위해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옹기죠. 이거는 이제 옹기, 그러시죠? 두 번째 동굴에 보시면 옹기, 항아리 같은 옹기가 있죠. 그리고 굴포예요, 굴포. 쥐포가 아니라 굴을 갖다 말려가지고 쥐포처럼 포를 떠가지고 상아래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천은 거꾸로, 자, 이런 거 말을 바꾸면 되잖아요. 제천, 충북 제천에 안 가봤는데 그러지 마시고 말을 바꿔보세요. 천재로. 그러면 천재하면 여러분이 어떤 아이든 어른이든 떠올릴 수가 있죠. 그리고 전말 동구, 뭐 전박이 말, 이런 식으로 바꿔보죠. 전박이 말. 자, 그리고 이제 단양이 또 나왔네. 상시, 밥상이죠, 밥상이 이제 홍시,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보죠. 그리고 덕천, 좋아요. 떡 1,000원어치를 줘요. 떡 1,000원어치를 줘요. 그러니까 승리의 V자를 그립니다. 누가요? 이 천재가요. 이거 조금 이따 우리가 연선자, 양말 벗고, 얼씨구. 자, 양말이죠, 양말. 양말을 벗고. 자, 굉장히 이제 연상암기법에서는 고상하고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많은 겁니다. 상무령리, 아주 쌍스런 무용을 한다고 치세요. 쌍스런 무용. 그리고 제주 빌레못, 이건 말 그대로 제주부리는 이제 벌레로 바로 형상화가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핵심화를 형상화시키고 지금 이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전기 유적지를 갖다가 우리가 박상원 씨가 검은 모래로 장난을 치고 있는 동굴을 떠올려 보죠. 그리고 동굴 깊숙이, 지금
이 박상원 씨가 있고 동굴이 있죠. 이 동굴 깊숙이는 보이지가 않죠. 그걸 우리가 상상하는 겁니다. 연상기법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동굴 깊숙이에 이제 재단 위에 양이 비스듬하게 누워서 황금 귤을 까먹으면서 동굴 입구에 있는 박상원 씨를 쳐다보고 있어요. 연상이 떠오르시나요? 떠오르시는 분들은 평소에 상상력이 많으신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이가 있거나 좀 그런 분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평소 전혀 상상을 하지 않거나 말이죠.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잘 되겠죠. 자,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이제 동굴 입구에는 상원 씨가 이제 검은 모래를 장난을 치고 있고, 이건 연상 결합할 필요도 없이 그 그림을 그대로 설명하면 되죠. 그리고 딸은, 공주는 40원짜리 석장을 흔들고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연분홍색 천에 이제 동전으로 바꾼 곡식이에요. 그게 전부 곡식이죠. 곡식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연상이 되시나요? 자, 굴 깊은 곳에 재단 위에 양이 누워가지고 황금색 귤을 먹어요. 누굴 쳐다봅니까? 상원 씨가 검은 모래로 장난치는 걸 쳐다봐요. 동굴 입구에는 딸 공주가 있었죠. 몇 장을 흔들었습니까? 석장을 흔들고 있었죠. 그리고 옆에는 연분홍색 천에 이제 전부 곡식이 쌓여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방식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죠. 두 번째 동굴이에요. 자, 옹기에 이제 굴포가 들어있죠. 근데 그 천재의 아이가 들어가면서, 동굴로 들어가면서 굴포를 하나 먹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뭡니까? 뭐 코뿔 속 뿔로 어디서 구했는지 코뿔 속 뿔로 이제 동굴에다가 이렇게 막 구석기들 막 색이 많이 새기잖아요. 그 전박이 말을 갖다 새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촌장이 너무 잘했다고 착하다고 해서 밥상에 이제 홍시랑 떡 1,000원어치를 갖다 그 천재아이한테 주니까 천재아이가 승리의 V자를 그려요. 참 잘 진행하죠. 자, 그래가지고 애가 떡을 먹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이제 양말을 벗고, 보통 천재아이들 이런 엉뚱한 짓 많이 하잖아요. 양말 벗고 이제 쌍스러운 모형을 하다가 그만 이제 바닥에서 제주 부리던 벌레를 밟았어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찍 소리가 나죠. 자, 우리 OT 강좌를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제가 영국 신사가 이제 냉면집에 갔다가 양말 속에, 구두 속에 있는 냉면을 모르고 밟았다 그랬죠. 여러분이 직접 그런 체험하셨으면 평생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있던 목사님이 손으로 미꾸라지를 만지고 있었죠. 여러분이 만드셨던 그 기억 또한 오래 갔을 거고,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이제 상상하면서 여러분의 감각을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양말 벗고 쌍스러운 모형을 할 일은 없겠지만 해보세요. 그러다가 벌레를 발로 밟았습니다. 찍 소리와 함께 여러분은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도 이거 잊지 않을 거예요. 제주 빌레못 유적지가 구석기 중기 유적지라는 걸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후기의 이제 유적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 왼쪽에 동굴이 있죠. 청색원이에요. 청색원에 이제 돼지 두루치기를 갖다 꽂아놓은 봉이 있지요. 근데 그 천재가 또 나타났어요. 천재가 두 번째 동굴에도, 세 번째 동굴에도 나타나네. 무슨 뜻일까요? 제천에서는 중기, 후기 구적지가 같이 발견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창을 내밀어요. 그리고는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뭘 합니까? $10,000짜리 지폐를 발견하곤 또 있을까봐 막 하루 종일 서성거리다가, 종일 서성거리다가 그만 동관리에 똥을 묻어놓은 관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우, 냄새 나네요. 자, 이렇게 이제 후기까지 연상결합을 했는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낯설어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연상결합법을 안 해봤지만 평상시에 많은 상상력을 하고 이제 두뇌를 갖다 유쾌하게 쓰시는 분은 그냥 착각 이미지가 들어올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칠판에 띄울 테니까, 자, 구석기 시대 유물 지금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복습을 해보세요. 암기가 아닙니다. 기억이기 때문에 오래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 뒤에 복습하시고 한 두세 주 후에 또 복습하시고 그러면 거의 몇 달을 갑니다. 그 몇 달 뒤에 하시면 몇 년을 갑니다. 정말입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구석기 전기에는 누구를 떠올려야 될까요? 바로 구석기 방구석에서 이동해서 온 가족의 아빠를 떠올려야겠죠. 주먹에 도끼를 쥐고 있죠. 주먹도끼. 그리고 내려 찍었죠. 찍게. 그리고 돌 팔매질을 했습니다. 팔맷돌.
구석기 이제 중기 유물. 자, 엄마를 떠올려야겠죠. 뭘 하고 있었습니까?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제 칼국수를 만들고 있었죠. 밀대, 밀개, 그리고 콕콕 찔렀죠. 찌르게, 그리고 돌칼로 잘랐어요. 돌칼. 돌칼은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물은 꼭 형상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니까. 그리고 효자손으로 긁었죠. 긁기가 있었죠. 그리고 훅이 이제 유물입니다. 바로 아이를 떠올리면 되겠죠. 아이가 가슴과 배를 땅에 댔죠. 승배 찌르게. 그리고 새겼죠. 아빠 바보라고 새기게.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바로 이제 전기죠. 바로 뭡니까? 동굴 깊숙이 재단 위에 양이 비스듬하게 누워서 뭘 먹고 있나요? 바로 이제 귤을 먹고 있었죠. 그래서 단양 금굴 유적지죠. 자, 금굴 유적지. 이게 말이죠. 70만 년 전에 그 구석기 유적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를 보통 70만 년 전이라고 외우잖아요. 이 유적지 때문에 이 유적지가 상정을 하는 겁니다. 구석기 70만 년 전을. 자, 그리고 동굴 입구에 누가 있었죠? 박상원이죠. 상원, 네, 검은모루 동굴. 자, 그리고 앞에는 딸이 있었죠. 딸 이름이 공주예요. 10,000원짜리 석장인가요? 넉장인가요? 석장이지. 넉장으로 쓸 뻔했네요. 자, 공주 석장리 이제 유적지죠. 석장리 유적지. 그리고 연기라는 연천. 전공리죠. 연천 전공리는 아마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 공부 하실 때마다 신석기, 구석기, 유물유적 암기하고 또 하실 때마다 했기 때문에 아주 머릿속에 박혀 있을 거예요. 자, 연천 전공리에서 말이죠.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아슐리안형 주먹토끼가 발견됩니다. 우리 어떻게 연상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곡식이 쌓여 있죠. 여기에 지금 아슬아슬하게 주먹밥을 하나 숨겨보세요. 그러면 아주 안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려요. 자, 전기는 이랬고요. 중기는 어땠죠? 바로 이제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나요? 옹기에 굴포가 있었죠. 옹기 굴포리. 그리고 천재가 한 장 들고 나가서 전박이 말을 그러죠. 제천 전말 동굴이죠. 그리고 이제 촌장이 잘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상에 홍시를 줬죠. 단양 상시 바위그늘. 그리고 이제 떡 1,000원어치 줬죠. 떡천 승리산 동굴. 그리고 양구 상무룡리.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제주 빌레못 유적지. 기억나시죠? 자, 후기 유적지 마지막으로 해보죠. 자, 후기 유적지에는 바로 이제 제주 두루치기 봉이 있었죠. 청색원에 꽂혀 있었습니다. 청원 두루치기가 아니라 두루봉 동굴이죠. 두루치기가 나오네요. 가끔씩. 자, 그리고 이제 제천 천재가 창을 내밀었어요. 제천 창내 유적지. 그리고 만달라죠. 평양 만달리 유적지. 그리고 뭡니까? 이제 종일 서성거리면서 똥관을 밟았죠. 종성 동관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일제 강점기 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고 이제 그 연상기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서 제가 칠판에 이제 판서를 내가면서 설명했는데 지금까지 한 거는 사실 그 공무원 한국사 내용이에요. 근데 요 정도 전기는 이건 뭡니까? 바로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한능검. 그리고 수능 한국사 정도는 요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바로 전기의 대표적인 유적지 4개만 기억해도 끝나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오늘 그 구석기 유물유적지 연상암기 했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신석기 유물유적 연상암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